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북일교당 희산 홍정교도와 함께합니다. 희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희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원불교 교도들의 모임, 택시 기사님들이 또 활동하시는 도운의 창립 소개도 좀 해주셨고요. 특히 두 아드님을 원불교에 출가시키고 또 그 심경, 남다른 심경과 함께 정말 자녀가 잘 교무 생활 할 수 있도록 늘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힘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도운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게 택시기사로 활동을 하면서 교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실제 익산 지역 중심으로 원불교의 교도인 택시기사님들 활약이 뭐 대단한데요. 우리 택시기사님들의 교화 활동상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도운의 회원들은 저희 원불교 교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가서나 타인들이 볼 때 저희 도운의 차야, 원불교 차야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네. 그래서 택시업계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을 익산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자부심을 좀 갖죠. 예.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사실 뭐 굉장한 노력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또 교법에 대한 어떤 신심이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희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도님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이 함께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결성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 결성됐을 때는요,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양인승 어머님께서 이제 결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산 종사님, 그때 종법사님 시절에 네. 양인승 교도님한테 앞으로는 교화가 찾아가는 교화를 해야 된다. 달리는 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불교 불자들 모임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하명을 내리셨어요. 네. 대산 종사님께서.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도운회라는 이름을 주었죠. 도운회를 주어서 양어머님이 이제 그 도운회를 갖고 결성을 하면서, 그때는 지금같이 이제 조합이라는 형태보다는 각 지부라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지부를 결성하려면은 지부장들의 승인이 있어야 됐어요, 시에서. 네. 그러니까 그 지부장들이 안 해주려고 하죠. 아. 그래서 지부장을 찾아가서 밤새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그 힘들게 해서 도운회를 결성을 했죠. 네. 해서 그때 이제 이원경 교무님이 원광 새마을금고에서 법당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법회를 보고 하면서 또 중간에 시련이 또 왔어요. 그 도운회를 못마땅해 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불만을 토로해서 요즘 말하면 주먹께서 와가지고 도운회를 해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헤쳐나올 때 네. 우리 양어머님의 그 노고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절로 말하면 이판세계하고 사판세계인데 이판세계에서는 사판세계 이해가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했겠냐 한데 실제로 그랬어요. 네. 와서 둘러싸고 낯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렇게 네. 해서 했을 때 그게 이제 무마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양어머님이 강해지고 거칠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항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일부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너무 거칠고 불쑥불쑥하니까. 근데 그 험한 세계 또 그 운수업계 세계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거칠고요. 네. 중상모략도 많고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을 이해를 안 되는 거죠. 그걸 안 살아보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도은이가 어렵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잘도 돼요. 한때는 엄청 잘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도은이를 선망의 대상으로도 생각했고 그래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회관 건립을 할 때 익산에서 그 종교단체 지부들이 많아요. 네.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근데 도은회가 제일 작아요. 숫자가. 제일 약하고. 그런데도 사실은 회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도은회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희한테 힘을 어렵게 했던 그분들한테 너무나 고마웠고 해가 은혜로 돌아섰으니까 얼마나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단체에서 저희를 보면 뭐 회관 지었어? 그러죠. 우리 다들 회관 있어. 부러워할 것 같네요. 아직은 네. 그것도 회관들이 없는데 우리는 회관을 네. 딱 짓고 자체 법당에서 예. 그런다 보니까 다 부러워하고 어른들이 너무나 좋아라고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꽃피는 봄이 되면 이제 다 모시고 봉불식도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매주 또 이렇게 법회가 실제 그 회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아침 일찍 법회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죠. 저희 이제 직업상 음, 다른 데가 활동하기 전에 먼저 법회를 끝내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동절기에는 7시 반, 하절기에는 7시에 아침 법회를 하죠. 매주. 네, 네. 이게 다른 동교단체하고는 또 달라요. 그것도. 다른 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데 저희는 매주. 매주. 예, 매주 하죠. 정말 도은의 회원 우리 교도님들이 신심으로 똘똘 뭉쳤을 것 같아요. 매주 법회를 보고 교무님의 설법도 듣고 또 그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이제 또 간접 교화를 하고 그러면서 늘 마음을 챙기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자랑스러운 그런 교도들로 결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회 보고 늘 함께 하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고 뭐 여러모로 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회원들의 그 변화가 상당히 순화가 됐죠.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도원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후두구둑 하던 분들도 많이 가라앉습니다. 이제 예.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이렇게 젖다 보면 가라앉아서 참 밖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역시 저 도원의 원불교 차례야. 근데 저희들은 그 도원의 차가 원불교 차로 소문이 났어요. 네. 개인 차가 아니고 저 원불교 차례야. 네. 그 정도로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또 택시 기사로서 활동을 하고 간접 교화의 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뭐 항상 공부한 내용들이 늘 웃기서 이렇게 점여 있고 활동을 하고 특히나 우리 희사님은 또 이 두 교무의 아버지라는 어떤 그 이름표가 또 하나 있어서 더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요. 그러죠. 알아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익산 지역이 좁다 보니까요. 네. 특히 이제 젊은 세대하고 우리 정토님들. 이게 제가 항시 이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제 가다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저희 아들 이름, 교무님 이름 대면서 아버님이시죠? 그럴 때 아차. 네. 그래서 항시 말을 한 번은 더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예. 또 정토님들을 타고 교무님 아버님이시죠? 그럴 때 네. 보람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제가 이 살아가는 것이 두 아들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출가를 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나니 마냥 살아도 되는데 그 잘못하면은 두 아들들한테 누가 될까 무서우니까 네. 조심하다 보니까 네. 아들들이 간 것이 아버지 공부시키라고 갔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렇군요. 정말 출가한 교무, 성직자를 둔 그 부모의 심경을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교당에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교화가 아니라 이 도은회를 통한 이 택시 기사를 하시는 교도님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찾아다니는 교화, 달리는 법당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택시 교화의 장점, 강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교무님도 알다시피 우리 법이 조금 접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가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법문 듣고 거기에서 마음 돌리는 것도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원불교가 괜찮은갑다. 그래서 찾아오는 분도 계셔요. 네. 언제 차 탔더니 누가 이러이러 하더라고. 그럴 때는 참 저희가 보람을 네. 느끼죠. 네. 이렇게 달리는 법당 역할을 하는 우리 도운회가 이제 자체 법회도 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요. 어떤 네, 저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쉬는 날을 택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저희가 그 쉬는 조 가서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회원이 옛날같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다 수용을 못 해주니까 조금은 저희도 아쉽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봉사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봉사는 거의 이제 교통봉사죠. 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봉사고요. 네. 저는 이제 도원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발 마사지를 해요. 제가 이제 봉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작정 아무 의미 없는 봉사는 조금 그러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뭔가를 다르게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발관리사 자격증을 땄고 한때는 지금 이제 중앙교구장으로 계시는 예타원 배현순 교수님 동그라미 저 안에 계실 때는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한라산도 등반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다 오면은 내 힘든 것보다는 내가 배우는 게 더 많다. 그 어려운 산행을 하면서 그 장애인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다 왔다. 다 왔다 하면서 올라가요. 한 말 한 말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갈 때, 야, 저런데 진짜로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그래서 네. 배우는 것이 많고 요즘에 이제 그 재활원을 못 가니까 익산 장애인 복지관에서 발 마사지를 해줘요, 장애인들을.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우리 교법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웃음 해소도 해주고 네. 이렇게 하고 웃음 해소를 해주고 발 마사지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그 순간순간 네. 그 사람 마음을 달래주고 돌려주고 남이 이렇게 어거지로 하라고는 안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예. 또 고마워서 큰 건 아니라도 음료수 하나도 갖고 고맙다고 네. 할 때 네. 이분들한테 내가 더 못해주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도 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니까 또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항상. 아니 사실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늘 앉아서 이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로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시사님이 발 마사지를 좀 받아야 되는데 휴일에는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발 마사지 봉사를 하고 계시군요. 네. 봉사의 보람은 정말 해본 분만이 느끼는 큰 기쁨이지요. 근데 이렇게 근무 시간이 우리 그 기사님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제각각 근무 시간이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부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도우너의 활동. 그래서 서로 마음을 챙겨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법회도 저희가 일찍 보는 이유가 그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해야 또 우리 회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찍 보는 것이고 또 옛날같이 저희가 하나로 뭉쳐 있을 때는 쉬었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조가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네. 쉬는 조가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니까 숫자가 적어두니까 좀 저희가 미안하죠. 조금 가서 해야 되니까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또 이러는 조 보고 오늘 일하지 말고 와서 봉사 좀 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때도 있고 또 보람이 네.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쉬는 날 쉬지 않고 봉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게 도운회만이 정말 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도운회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육신은 좀 힘이 들어도 그래도 굉장한 보람이 있고 기쁜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죠.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의 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았던 분들, 진짜 지난번에 고마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보람이죠. 그것이. 다른 것은 뭐 이것을 운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우리 교법대로 이 얘기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할 때 그분들이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그 말을 할 때 그 예. 보람이야. 네. 참 어떠다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희사님은 오랫동안 도은회의 살림꾼으로 또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회장으로 좀 도은회 회관 건립에 큰 어려움을 잘 딛고 지난해에 또 준공도 했습니다. 도은회 회장을 하면서 늘 염두에 뒀던 부분들 어떤 부분인가요? 휴정을 하면서 이제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첫째는 화합이고요. 화합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화합을 하는 것이고. 잘했던 못했던 참 저희를 믿고 이렇게 쭉 따라와 주는 회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저희 집행부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믿고 끝까지 갑시다. 응원해주고 이제 회관 준공식까지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그분들의 그 힘, 보이지 않는 힘 너무나 지금은 고맙고요. 뿌듯하고 그렇죠. 네, 예. 회장이면은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어떤 중압감도 있었을 거고 어깨가 좀 무거웠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도은회 회원들이 용기를 많이 주변에서 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주었죠. 회원들의 그런 힘이 아니면은 묵묵히 따라주는 힘이 아니면 못 오죠. 그 사사 하나하나 건건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회원들이 묵묵히 안 참고 물어보고 싶지만은 그것을 기다려주고 기다려준 예, 그 힘,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자사님이 법회 때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회원들 다독여주고 해준 그 힘이 네. 저희가 오늘의 도은회가 있고 회관이 그렇게 준공된 것이 네. 그 힘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회관 그 준공을 위해서 또 큰 희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마음을 크게 써주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회관 준공할 때도 처음에 저희 회원들이 기도비 500원, 1000원 그렇게 냈습니다. 냈고 어떻게든 회관을 건립해 왔던 일념하에 소금 장사도 했고 미역 장사도 했고 네. 기사님들이 예, 예. 그래서 우리 회원 한 분이 키가 작으신 분이 내가 소금가마에 미고 5층 올라다니면서 키 안 컸다고 그러시고 농담으로.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고층 아파트인데 옛날에 네.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걸 소금가마를 치고 5층까지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예. 그 노고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도 그분들이 다 묵묵히 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힘 보태주고 또 이제 그 우리 양원모님이 그렇게 공심이 부부간에 있으니까 원로 교무님께서 당신도 어려우신데 100만 원 선뜻 주면서 원로 교무. 네. 네. 회관 건립에 쓰라고 예. 꼭 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법사님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아사님 정도님이신 전타원님이 어느 날인가 불러더니 네. 선뜻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 이건 나와서 그때는 돈을 모시고 밖에 나와서 세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러시면서 절대 돈으로는 넘겨서는 안 된다. 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넘겨라. 네. 그러다 보니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집을 지어야겠다는 게 더 결심이 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되니까 넘어가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된 거예요. 사유하려고 그러고 오해의 소지가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심으로서 해 나가면 그게 못할 게 뭐 됐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다 그것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당시에는 좀 억울한 심경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죠. 예, 그러면서도 다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나면은 이해해 줄 거라는 그런 마음도 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굳건하게 도은회 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제 대지 구입부터 뭐 건립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건립 과정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회관이 하나하나 그 설립이 될 때 그 심경. 회관 설립할 때 저희 그 일이 크나 작거나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요.
할 건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냥 짝딱해서 안 오고 넘어가는 건 없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서 그 땅을 살 때는 참 좋았어요. 땅이 평평하고 좋아서 그 땅을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그 땅을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였어요. 산을 파낸 것이라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너무나 애로점이 많았어요. 이것 하나 해결하면은 이쪽이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회관 건립을 하면서 즐기자, 즐기여. 그러면서 그걸 했어요. 네. 주위 인연들, 주위 가진 옆에 사는 분들 시비 붙지. 즐기려 했는데 하도 너무 나중에는 그게 걸려드니까요. 속이 울렁증이 생기더라고요. 또 전화 오면 또 뭐 때문에 또 시비 누가 하려고 그런가. 벌렁벌렁.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쭉 일관에 오다가 그러면서 하나 헤쳐나가면서 네. 이것이 내 개인 일 같으면 안 하겠다. 그러나 공중사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완결무결하게 해야만이 다음 사람이라도 시비가 안 붙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해나왔어요. 네. 해나오면서도 참 필요 나중에는 이제 어느 상황까지 왔냐면은 중공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네. 시청 공무원이 나왔어요. 그럼 딱 보고 이것이 물이 뛰어서 올라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파내버렸으니까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성토를 하고 건물을 지키려 했는데 그냥 평수가 작으니까 괜찮아요. 그러고 진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시청 직원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제가 무식해서 토목을 못 봤습니다. 건물만 안 치면 되겠지 하고 했습니다. 무식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시청 직원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 설계하신 분한테 그분이 무식해서 못 봤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건물 하는 대로 그대로 설계를 다시 하시오. 예. 그래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건물을 지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갖고 중공검사를 맡아서 네. 참 어찌 이렇게. 보면 그 희사님의 우직함과 진솔함이 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뭔가 좀 변명을 하거나 그러기보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우직함을 보면서 아마 감동을 받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 우직함보다는 저희 진리께서 네 일이 아니고 공중사 일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돌리게 해줬겠죠. 제 우직함으로 못 통했겠어요. 그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겠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정말 놓고 싶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앞서 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개인 일이 아니라 이건 공중사 일이기 때문에 정말 반듯하게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잘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공심이 있어서 끝까지 또 완공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완공됐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완공 준공 검사 끝나고 그래도 또 시비가 붙어가면서 중간에 법회를 안 봤어요. 네. 완전히 준공이 끝나고 보자. 준공 끝나고 첫 법회를 보는데 속에서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야, 이게 지내온 일을 생각하면은 양호모님 승산 크게 했었고 그것도 승산 다둑이고 또 울컥하면서 다둑이고 우리 자사님 교무님이 와서 그 옆에 와서 보면서 애도를 하시고 그 생각을 그것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그러나 참 같아요. 기쁘기도 하고. 네. 첫 법회 보는 날은 뭐 잔치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잔치 분위기보다는 너무 들떠 있었죠. 분들이 야 우리 이렇게 법당이 생겼다는 것은 네. 그동안에 회원들이 다 아니까 어떠한 고초를 겪고 어떻게 승사님하고 이렇게 해왔는가를 아니까 그분들이 더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예. 이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은회 활동을 직접 이제 회장으로서 역할도 하시고 꾸준히 간접 교화의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고 어떻게든지 교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제가든 출가든 정말 교화하는 데는 둘이 아니란 생각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제가 교도님들이 더 큰 마음으로 또 현장에서 현장 교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제가 교도들에게 우리의 역할, 우리의 교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피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화를 하는데 이제 물론 우리 교무님들의 그 피난한 노력, 공심이야 어디다 내놓겠어요. 그러나 제가 교우들도 이걸 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너무나 조급해하지 말고 좀 멀리 보고 공심으로 나간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이룰 수 있다고 이번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일이든 정말 조급한 마음 가지고는 먼 길을 갈 수 없는데 항상 조급한 마음을 뒤로 하고 여유를 갖고 꾸준히 해나가서 오늘의 성공을 이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희사님은 북일교당 교도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큰 사고를 입기 전까지 매일 새벽에 좌선 시간에 나가서 좌선을 하고 기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희사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기도의 힘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신앙인으로서 기도는 기본이잖아요.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큰 느끼는 것이 뭐 신앙인의 기본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네. 나도 모르게 은연자재 중에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은 꼭 해야 된다. 항상 그 생각은 하죠. 그러나 저도 이제 아침에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네. 아침에 못 일어날 때는 많이 빠져요. 항상 마음 가운데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 그 신앙의 어떤 중심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두 아들 출가를 한 그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항상 유념했던 어떤 삶의 실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삶의 시초의 유념은 제가 좀 남보다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할까. 그래서 어려서는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욕을 안 먹여야지. 그 생각으로 살았고요. 어린 시절부터. 예.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무슨 행동을 할 때 남이 할 때 저는 안 하고 많이 빠졌죠. 그랬고 이제 커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 때는 집안에서 무슨 다툼이 있어도 제가 나서지를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나서 또 싸우면은 부모님이 속상할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속병이 생긴 거죠.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들이 출가를 했으니까 진짜로 더 조심해야겠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했듯이 나를 교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은 교무 아버지니까 그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제 몸가짐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고요. 네. 어디를 가나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한 번 멈춰지고 나오는 것도 한 번 멈추고 그래 그것이 삶의 생활화가 되죠. 네. 어찌 보면 희사님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또 성인이 되어서 또 지금 자녀를 둔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늘 매사에 항상 신중하게 챙기면서 멈추는 공부를 정말 꾸준히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결과가 또 이렇게 좋은 결실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일교당 교도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얼마 전까지도 단장으로서도 역할도 하셨죠. 어찌 보면 북일교당도 새로 이제 교당을 마련하기까지 우리 교도님들의 또 알뜰한 정성이 함께 모여졌는데요. 북일교당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북일교당은 올해도 됐지만은 그동안에 북일교당 여기는 교무님들이 사실 그 새 교당을 다시 짓기까지
알뜰하고 살뜰하게 진짜로 근검절약으로 해오신 네. 결과예요. 네. 그분들이 그 피나게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그래서 오늘의 그 북일교당이 그렇게 건물을 번듯하게 진 것이고 저희 교도들이야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 다른 생각도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분들의 그게 피나는 혈성으로 이루어져 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번듯하게 교당이 새로 짓고 이게 너무나 지금 뿌듯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물론 이제 함께 근무한 교무님들의 그 정성도 합해졌고 또 그 교무님들을 뒷받침하는 우리 교도들의 정성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또 교당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무와 교도, 예, 출가와 제가와 출가 교도의 어떤 합심 합력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정말 합심하는데 우리 희사님도 뭐 알게 모르게 늘 마음으로 교당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또 염려불망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단장으로서도 역할도 크고. 그러죠. 예. 단장을 하면서 교당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자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항시 이제 우리 교무님들이 교당의 주인은 우리 교도님이라고 항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일을 있으면은 제가 이제 교도님들하고 다투어지고 그런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걸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우리가 목적은 성불 제중이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서울을 가려면 국도도 타고 갈 수 있고 고속도로 탈 수도 있고 지방도로 탈 수 있는 것이지 꼭 고속도로만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 시사님은 교무님 아버지니까 그 생각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럴 때 조금은 바로 그것이구나. 내가 하는 말은 같은 교도의 입장이 아니고 교무의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말이 네. 조금 조심스러워지죠. 말을 할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교무님들이 그런 말씀, 주인이라면서 왜 우리한테 그것은 교당의 주인이지 법주는 교무님이다. 법주는 교무님이지 법주 의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교무님은 떠나시면 되지만 우리는 여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교당의 주인이고 법주는 교무님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희사님은 교도이면서도 또 교무님들의 어떤 세정과 그 중간 어떤 이렇게 다리 역할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교무님들에게는 정말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어떤 중간 역할들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중간 역할은 뭐 했겠어요. 그렇게 할 따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각 자체가 한 생각을 어떻게 쓰냐에 차이지. 그것이 꼭 옳은 정답, 바른 길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살아가면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인데 네. 한번 머리에 딱 들어오면 그 생각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교당 일을 하면서 교도님들하고 교무님들하고 중간에서 물론 단장이니까 중간이지만은 또 교무 아버지니까 더 조심스러울 때도 네. 있고 네. 그러나 모든 건 정해진 대로 가는 세상이 이치인데 너무나 왔다 가시는 그 교무님들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무님들이 뭘 부탁을 하면은 뭐 그냥 전적으로 하든 뭐든 대 힘든 받는 데까지는 네. 신용은 내죠. 얼마나 정말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됐을까요? 누군가에게 교무님들이 정말 의지하고 말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흔쾌히 또 들어주는 교도님들이 계시다는 건 참으로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희사님의 삶을 이렇게 눈여겨보면 정말 늘 조심하는 가운데 또 항상 멈추는 공부 그리고 받드는 생활이 일관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굴곡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병고를 겪기도 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참으로 많았고 그런 굽이굽이 어떤 삶의 굴곡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한 어떤 그런 힘, 잘 견뎌오면서 느낀 어떤 그런 소감, 경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큰 보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격이 좀 모나서 그런 어려움이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행사님 말씀대로 정의여든 죽기로서 실행하고 불의여든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오 했는데 제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은 충돌이 생기고 그때마다 상황이 변화되면 첫 1순위가 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12.6 사태하고 나서도 제가 회사를 퇴직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두 아들을 우리 아프리카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았는데 이 저희 처남하고 처남어덕이 너무나 전적으로 돌봐주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런 그게 밑바탕이 된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희생적으로 누구한테 말 안 하고 어려움 있을 때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을 모든 분들은 정자로 사필 규정 정자를 바를 정자로 해석하는데 저는 네. 바를 정자로 해석을 안 하고 정할 정자로 해석을 합니다. 네. 예. 왜 모든 일이 바르게만 가는 건 아니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어차피 나한테 정해졌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 일, 그 일에. 어차피 정해져서 온 것인데 그걸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그게 이제 그 생활 모토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정해진 대로 가면서 어떤 감수하고 때로는 원망하지 않고 그 일,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사님 이렇게 돌아볼 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취사들을 하고 또 판단들을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난 그때 참 판단을 잘했지 취사를 잘했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 두 아들이 성직이 그를 간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이 교단에서 잘하든 못하든 꿋꿋이 해나가는 두 아들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끼고 온갖 그 시비 속에서도 저희는 도훈이 회관을 준공시켜서 같이 안정된 속에서 법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희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아들을 출가시켜서 뭐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든든한 힘이 밑받침이 되어서 아마 아주가 교육자 생활을 잘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교무님, 홍성현 교무님에 대한 또 큰아드님이기도 하고 걱정이나 뭐 약간 염려나 이런 건 안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큰아들 걱정뿐이 아니고 성직자의 길을 가는데 정말 남한테 성직자다운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형 교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네, 간사 근무할 때 간사할 때 후진국이니까 항시 불안하더라고요.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보거나 이런 걸 보도 뉴스가 국내 뉴스는 눈에 안 들어와요. 네. 해외. 해외에서 뭔 일 났는가. 항시 그것이 이 염두에 부모의 그 신경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조금은 네. 그 기운은 적은데 또 그거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우연히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무사해야 할 텐데 항상 그 생각을 하죠. 멀리 있으면서도 항상 그 타국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심경을 또 느껴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선택하게 되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이 나에게 또 생각지 않게 큰 기쁨을 오기도 하고 또 선택했다고 했는데 정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 희사님이 늘 선택할 때 항상 표준 삼고 유년 삼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맨 일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일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 표준이 최선을 다했으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저는 그 최선을 가지고는 어디까지가 최선이냐 그 생각을 해요. 네. 어? 내가 하루에 1시간 한 것도 최선일 수도 있는 것이고 10시간을 해야 최선이 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최선이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나 이렇게 어려워서 맞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이제 차에 타서 이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당신은 목숨을 걸어봤어. 그래. 당신의 최선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봤고 안 되면은 그게 최선을 한 것이지. 그 조금 하고 최선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 모토도 잠깐 죽게 하면 살기를. 이 일을 끝내야겠다 하면은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터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죠. 그야말로 사무 여한의 정신이군요. 아마 도은의 회관을 준비하고 그럴 때도 그런 심경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때도 그랬어요. 이것이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법회를 또 네. 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법회를 마음. 봐야 되는데 하고 그 주유소에서 준 컨테이너가 5평 정도인데 거기에서 와서 자사님 모시고 법회 본다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한데 그래도 흔쾌히 해주시고 조금만 숫자가 많이 나오면 앉을 데가 없어서 쪼그리고 앉았다 볼 때 빨리 저걸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회원들이 저거 언제 돼요? 언제 돼요? 그 말만 던져주고 다른 말은 안 해. 언제 시작해요? 그럴 때 야, 이게 진짜 어려웠구나. 내가 아직은 힘이 부족한가 보다. 그때 좀 느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건물을 회관을 치면서 서류해서 승인 나는데 네. 1년이 걸렸어요. 서류만 하는데도 네.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중간에 서류가 흐르고 미루고 그래져 가지고 1년이 걸렸어요. 14평짜리. 그래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네. 공사를 하는데 1년. 네. 14평 짓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어진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 그 사명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그것이 되었는데 그때 그 순간은 진짜로 그 승사님이나 저나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뒤에서 조언하고 따뜻거려주는 우리 교무님 속은 얼마나 닦았어요. 저분들이 저러다 그만두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참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뭔가는 이룰 때까지 해야지 중간에 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좀 법해볼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우리 도은의 회원들이 아마 이걸 계기로 정말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어떤 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 건물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우리 회원들이 와서 보고 또 마음을 다독이고 그러면서 적은 수지만 정말 똘똘 뭉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회관을 준공하고 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회원들이. 뭔가는 조금. 그래도 자기들이 일하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잘 법회를 못 나오죠.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이 또 7시에 나와서 법회를 본다는. 근데 어떤 회원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차를 갖고 와서 그 법당 앞에서 자요. 아, 법회 보려고. 그런 회원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잠깐 또 잠자고 법회 집에 보려고. 가면 못 나오니까 네. 그 앞에서 차를 이제 가서 깨우면은 거기서 일어나요. 아, 그럴 때 야, 진짜로 눈에서 아까 말씀드린 눈물이 피고 야, 이렇게 네. 도은혜를 위해서 법회를 예, 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로 공심에 의해서 열심히 해야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렇군요. 정말 눈물겨운 이 도운의 회관이 건립되고 이제 법회를 안정적으로 보고 더 많은 회원들이 확보가 돼서 달리는 법당 교화 역할을 이제 정말 크게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 희사님 또 어떤 계획, 어떤 준비,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전해주시죠.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정말 새 집행부를 필두로 해서 도은회가 더욱 회원들이 확충돼서 많은 도반이 같이 생활했으면 하고요. 마치는 그날까지 그 누구에게도 누를 안 끼치고 갔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 도운회가 더 크게 발전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과도 또 인사 말씀 나눌까요? 예. 원음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참 부족한 것이 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인데요. 그 더 훌륭하신 분들 놓아두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분들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 잘 하셔서 해와 복이 충만한 삶들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희사님. 희사님이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준공해낸 이 도운회가 더 크게 발전해서 많은 우리 교도님들이 법회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또 그곳에서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간접 교화에 큰 역할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하고요. 또 뜻하신 일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두 사람을 만나서 교화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이들과 만나서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원불교 교법을 전하고 계신 희사님의 열정이 빛나는 오늘입니다. 또 간접 교화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희사님을 비롯한 도운의 회원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북일교당 희산 홍정원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